안녕하세요. TV주치 건강하게 삽시다의 신재원입니다. 이 병명 중에서 이 병명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요. 바로 오십견이 이 50이라는 나이가 들어가는 어떤 대표적인 병입니다. 하지만 이 어깨에는 이 오십견 말고도 상당히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V주치 시간에는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주치의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재범입니다. 네, 선생님. 이 어깨 통증 정말 흔한 증상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원인이 좀 다양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이 왜 생기는지 궁금해 하는데 대부분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깨에도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힘줄이 끊어지는 병이 있는데요. 다치지도 않았는데 왜 힘줄이 끊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것도 병에 의해서 끊어진 것이고 간혹 가다가 외상에 의해서 파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이미 약해진 힘줄이 그 작은 외상에 의해서 파열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깨 통증 하면 이제 오십견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이 오십견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럼요. 사실 오십견이라는 말 자체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닌데요. 예전에 어깨에 대해서 잘 모를 때 50대쯤에서 어깨가 다 아프니까 뭉뚱그려서 오십견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어떤 병인지 다 알기 때문에 오십견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오히려 힘줄병이라고 알려진 회전근개 질환, 그런 병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를 싸고 있는 어깨를 안정화시키는 구조물인데요. 이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해져서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힘줄에 석회가 생기는 석회성 건염이나 아니면 흔히들 오십견이라고 말씀하시는 유착성 관절낭염 이런 병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십견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말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동결견 이런 말도 있죠. 굳는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증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어깨 쪽은. 그러면 이 각각의 좀 병을 좀 증상에 의해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증상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십견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증상이 다 비슷하니까 그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대부분 팔을 뒤로 하기 힘들어하고 또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내리기 힘들어하고 또 심한 경우는 머리 빗기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모든 병에서 다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보통은 팔을 이제 올릴 때 처음에는 굉장히 통증을 느끼다가 오히려 다 올리고 나서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내릴 때 갑자기 팔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에게 꼭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깨가 환자가 통증이 있고 잘 안 올라간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면은 환자분은 어떻게 검사하십니까? 보통 어깨병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가 의학적인 진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힘줄 상태나 아니면 속에 있는 구조물을 평가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럼 MRI까지 찍으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진단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어깨 통증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대부분 어깨 통증은 수술 없이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90% 이상이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재활 치료입니다. 그 외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초회 충격파 치료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치료들도 결국은 통증을 경감시켜서 운동 재활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동 재활 치료가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운동이나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통증이 감소돼야 되고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치료들이 통증을 감소시켜서 이런 운동 재활 치료를 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은 이 재활 운동 치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의사가 특히 이제 어깨 전문의가 진단을 하고 또 관련된 재활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그에 맞는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에게 운동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스스로 헬스시설 가서 운동을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더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동작이 치료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환자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비수술요법이나 운동 재활치료를 꾸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잘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좀 원래 좀 심했던 경우는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수술을 그럼 어떤 경우에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힘줄이 파열이 되면 파열된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넓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쪽으로 딸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수술하면은 결과 좋지도 않고 또 회복에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어깨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어깨병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어깨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간단한 운동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첫 번째는 양쪽 어깨를 이렇게 뒤로 한 5회 정도 돌리시고 또 반대쪽으로 앞쪽으로 한 5회 정도 이렇게 돌리시면 어깨가 좀 부드럽게 되고 두 번째 운동은 흔히들 우리 그 기지개 펼 때 하는 동작인데요. 양손을 깍지를 깐 다음에 위쪽으로 쭉 올려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때 한 5초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5초 정도요? 네네. 이거 근데 상당히 빡빡한데요? 네. 네. 이런 동작을 한 번 하지 마시고 5회 내지 10회 정도 해서 자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반대쪽 어깨에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팔꿈치를 어깨 높이로 올린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이렇게 몸 쪽으로 당겨서 한 5초 정도 유지를 그때 해주십시오. 이 운동도 한 5회 정도 하시고 반대쪽도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운동 방법까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꼭 매일 이렇게 하신다면은 50견, 뭐 잘못된 용어긴 하지만 이 50견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V주치 건강하게 삽시다임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박재범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